내 삶에서 지금까지의 커리어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커리어 이동이 작년 10월 맡게 된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직이다.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이라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도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무엇보다 원래 문화예술에 관심은 지대했지만 실제 덕후질을 할 여유는 없었기에 문화예술에 강제적으로 접하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설레었다. 그 이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 대한 나의 호기심도 덩달아 달구어졌다. 그 지적 호기심으로 내가 선택한 또 하나의 간접 경험은 미술에 대한 공부 기회였다. 아트 디렉터 겸 큐레이터인 후배가 운영하는 숨 아카데미에서 미술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는데, 끝이 없다는 미술에 대한 학습을 모두 대신할 수는 없었으나 세계의 미술관, 박물관, 공공미술, 요즘 트렌드 중 하나인 콜렉션 현황 등 흥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주제로 공부하는 내내 새로운 세계에 입문한 듯 즐거웠다. 이 공부와 함께 주최 측에서 배부한 책이 움브리치의 서양 미술사였다. 워낙 무엇을 해도 매크로한 프레임을 좋아하는 내게 이 책은 나도 미술에 대해 이만큼 알아요 하는 약간의 잘난 척, 즉 지적 자부심을 돈독히 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매력적인 책이라 느껴졌다. 문제는 무려 680페이지에 글자가 빽빽이 들어차 있고 친숙한 내용이 아니니 워낙 습관적으로 독서를 하는 내게도 그 책을 읽는다는 자체가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해감. 독서는 엄청난 지적 노동이라서 작정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책 자체가 읽기 어려운 책은 그야말로 큰 결심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책의 독파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 전체가 28개의 챕터이니 한 번에 2-3개의 챕터를 2-3시간에 걸쳐 읽고, 그래서 13번에서 15번의 집중으로 책을 마치자는 몇 개월이 걸렸다. 익숙치 않은 내용이라 속도가 붙지는 않았지만 매번 책을 대할 때마다 우선 이 거대한 수백 년 서양 미술사를 70여 년 전 초판 내고 16차 개정 증보판으로 역사를 더하며 만들어가는 곰브리치라는 분의 헌신과 미술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곰브리치는 1900년대 초반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2001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미술사를 연구하는 학자로,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하였다. 영국에서는 기사자귀와 훈장을, 비엔나 시에서도 훈장을 수여했으며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사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으니 그 분야에서 훌륭한 분을 넘어서 위대한 분 중 한 분임에 틀림이 없다. 미술을 전공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의 바이블로 여겨지는 서양 미술사는 전 세계적으로 20여 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7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한다. 미술이라는 장르는 그 어떤 예술 분야보다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 마치 시대마다 정형화된 형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틀을 학습해야 제대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나 역시 줄곧 해왔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미술이라는 영역의 다양한 작품들은 틀이 있는 시대적 특성을 집합적으로 드러내는 그 시대의 유행이라기보다 작가나 보는 사람의 개별적인 인식과 해석에 더욱 가치를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미술가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저자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그 당시 시대의 맥락이 아니고 그러한 맥락을 미술가 자신이 어떤 감정으로 들여다보고 작품으로 구현해낼 것인가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그래서 저자는 작가가 살던 시대의 상황과 맥락에서 작가의 삶의 경로 등을 통해 어떤 느낌과 관점으로 그리고 만들었는지를 진지하게 이해하며 작품에 담겨진 암시를 포착하고 숨겨진 조화에 감흥하려는 참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진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워낙 미술 감상에 문외한이었던 내가 이 책을 읽고자 했던 의도가 미술사의 큰 흐름과 틀을 이해하고 그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을 조금 더 지적, 현학적 단계에서 살짝 잘난 척을 하며 감상하고 해석할 수 있으려나 였는데, 그보다 한 단계 넘어선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발견하는 수준 높은 감상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려주는 인사이트를 담은 책이라는 결론이다. 내가 곰브리치와 같은 위대한 학자의 저서를 평할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지만 이 책을 대하면서 느꼈던 감동이 몇 가지 있다. 우선은 저자의 글솜씨이다. 물론 번역본이라 원본으로 쓰여진 글을 알 길은 없으나 작품을 중심으로 시대상과 작가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 저자의 해석과 의견을 심플하지만 가장 적절한 표현의 문장으로 엮어나간 것이 미술에 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쉽고 흥미롭게 스토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가장 중대한 요인 같아 보인다. 물론 여기서 한국어판 번역을 하신 두 분의 탁월한 실력과 노고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어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부터 한국말로 서술된 느낌인 것은 번역하시는 분들의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문장을 구성하는 역량과 힘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감동은 서양 미술사가 초판으로 나온 1950년부터 시대를 거듭하며 개정판을 내온 저자의 미술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다. 곰브리치는 이렇게 위대한 미술사를 거듭 기술하면서도 미술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매우 개방적이고 겸손하셨던 것 같다. 역사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특히 특정 작품을 통해 미술사를 논의하기로 한 이 책조차도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고 명백히 하는 데 기여한 수많은 역사가들의 업적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과거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수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은 늘 발견되고 그 시대의 미래가 과거가 되는 순간에 상상했던 미래와 다른 부분들에 대한 개방적 인식만이 지적 호기심 유발의 기쁨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겸손한 물음으로 16차 개정판을 마무리한다. 처음부터 이 책에 대한 나의 견해는 견해가 아니라 느낌이고 감동일 것이라 생각했다. 워낙 방대하고 위대한 저서라서 나 같은 초보자는 그저 경외감 밖에 있을 수 없다. 난 겨우 1독을 마쳤지만 아마도 3독 정도는 해야 익숙한 인상파 작가들의 이름 말고 미술사에 나오는 수많은 작가들의 이름을 들어는 봤다라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 미술 감상은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우선은 작가를 이해하고 작품 안에서 그의 숨은 의도를 포착하고 발견해내며 해석하고 공감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많이 보고 많이 접하면서 그 프로세스에 익숙해졌을 때 미술 감상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내 삶을 또 다른 차원에서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2001년 세상을 떠나신 이 위대한 미술학자의 미술사가 후대에 의해 과연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작은 염려를 뒤로하며 나의 감동을 이렇게 마무리한다.